1999년 일본이 기무치를 국제무대에서 김치로 인정해달라고 떼를 쓴 적이 있습니다. 김치가 일본에 건너가면서 제조법과 맛이 완전히 다른 음식인 기무치가 됐는데 이걸 김치라고 우긴 거였죠. 당시 일본에선 이미 닭광보다 김치를 더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카레도 카레고 일본 카레도 카레다는 논리였는데 일본의 기무치는 발효식품이 아닙니다. 억지로 신맛을 내려고 유산을 섞어요.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당연히 한국의 손을 들어줍니다. 한국 김장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김치 논쟁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 언론이 절임채소인 파오차이가 김치라는 희한한 주장을 펴니다. 국제표준화기구가 파오차이를 김치의 국제표준으로 인증했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실제 인증 문서를 살펴보면 김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김치 종주국이 한국인 건 중국도 모를 리가 없는 사실. 이미 다 끝난 논쟁에 중국이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고도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중국 환구시보가 파오차이가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는 기사에 한국 김치 굴욕이라는 제목을 달아 도발합니다. 1월 3일 뜬금포로 중국 유엔 대사가 김치 담그는 트위터를 올리고 6일 뒤 중국의 천만 유튜버 리찌치가 김장하는 영상에 중국 요리라는 해시태그를 답니다. 그 이후 지역 방송 아나운서가 나와 김치를 비하하고 온갖 사람들이 달라붙어 트롤짓을 합니다. 자, 흐름이 보이시나요? 논란은 바로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이들에서 시작됐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보고 리츠치는 유튜브를 차단하는 중국 정부가 터치를 안 하는 거의 유일한 중국 문화 유튜브 채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사실상 의도적으로 방관하는 가운데 김치 논란이 터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얻는 이득은 뭘까요? 여기서 잠깐 유럽의 한일 관계로 불리는 원수 그리스와 터키의 음식 전쟁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의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바클라바라는 음식인데 두 나라 사이에 원조 논쟁이 붙었습니다. 2012년 그리스 독립기념일 백악관 만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먹었는데 터키 언론에서 왜 그리스 기념일에 터키 음식을 먹느냐고 난리가 났죠. 이미 2000년대부터 불이 붙었던 이 논쟁은 기원전 아시리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터키에서 바클라바 수출 대박이 터졌습니다. 우리나라 김치 수출액은 2020년 1억 5,240만 달러, 바클라바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시장입니다. 이렇게 많이 수출해도 적자입니다. 중국 수입산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김치 수출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김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 사스 때도 김치가 면역에 좋다며 한번 크게 화제가 됐죠. 이번에도 코로나와 김치의 면역 강화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끌었습니다. 안 그래도 국제적인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치는 이제 말 그대로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습니다. 반면 중국 전통 음식 파오차이는 이제 막 국제 인증을 받아 이름값을 오는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죠. 파오차이를 세계에 알리려는 중국의 노력은 눈물겹습니다. 스촨의 파오차이는 동포 피클이라는 존경을 담은 별명도 있어요. 중국 스촨은 10년 넘게 중국 피클 식품 국제 박람회를 열고 있고 국립 파오차이 품질검사센터, 파오차이 기술연구원, 파오차이 박물관도 만들어놨죠. 하지만 국제 무대에선 아직 걸음마도 못 댄다는 게 중국인이 아니고서는 파오차이든 동포 피클이든 아는 사람을 찾기 힘들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치의 세계적 인기에 편승해 파오차이의 인지도를 올려보려고 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다행히 중국의 광역 어그로를 우리 전문가와 네티즌들이 열성적으로 방어해냈고 김치는 한국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더 강해지는 모양새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속으로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